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의 이의와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이의요. 자, 보통 법학 개론이나 민법 교재 첫머리에 자, 민법의 이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법이고, 일반법. 그리고 사법이고, 그리고 실체법, 실체법.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법이라는 얘기는요. 장소와 뭐 누구 사람의 구별하지 않고 다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법의 그 상대적인 개념이 특별법인데요. 자, 일반법 뭐 누구에게나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신분, 특별한 장소에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죠. 특별법. 자, 그러면 민법은요. 민 누구에게나 적용이 다 됩니다. 자, 민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이죠. 자, 민 중에서도 상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인에게만. 자, 그러면 상법은 무조건 특별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상대적 개념입니다. 자, 상법에도 또 특별법이 있죠. 상사특별법. 상사특별법, 뭐, 은행법이라든지. 은행법의 특별법, 한국은행법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대해서 또 특별법 있죠.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제촉될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민법 750조 불법행위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하고 제촉이 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보다가 더 일반법이 있느냐? 민법보다 더 일반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민법은 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은 사인 간에 적용하는 법이죠. 반대 개념은 공법입니다. 공법. 자, 그러면 사법하고 공법은 어떻게 구별되어 왔는지 한번 간단히 봅니다. 자, 예전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자, 군주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주. 임금, 왕이죠. 그럼 임금하고 나하고 사이, 그리고 나하고 옆집 사람, 이웃 사람하고 사이. 자, 요 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법이 적용된다. 왜요? 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옆집 사람도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옆집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사고 팔고 혼인하고 뭐 등등 그거죠. 그런데 자, 군주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국가라는 체제가 들어오죠. 국가. 자, 국가가 생기면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요때는 인민이라 그러죠. 인민. 자, 국민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국민 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옆집 사람. 자, 나하고 옆집 사람 사이의 관계하고, 자, 나하고 국가 사이에, 국민으로서의 납니다. 하고, 뭔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눈에 안 보이는 단체죠. 그래서,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법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구별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 나하고 옆집 사이, 옆집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그렇죠? 나하고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법의 가장 대표 민법, 상법도 있고, 자, 공법의 가장 대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격의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하고 옆집 사람은 둘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대등합니다. 둘 다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고 나하고는 대등 안 하죠. 국가가 우위에 있고 조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옆집 사람 뭘 사고 팔고 뭐 혼인을 하거나 좀 내 마음이죠.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되는데, 자, 국가와 국민 사이는
사적 자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세금 내라면 내야 되고, 예. 예비군 교육 오라면 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강제죠, 강제. 그리고 요 사이에 보호되는 이익은 사익이고, 자, 이쪽은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고, 뭐 사익인지 공익인지 구별 안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자, 보통 책에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그런데, 자, 이영준 변호사 주장에는, 자, 사인 대 사인 사이에는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사고, 뭐 이유 밝힐 필요 굳이 없죠.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한테 뭐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밝혀야 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법에는요,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럼 사법의 대표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자, 어떤 법이 역사가 오래됐느냐? 당연히 민법이죠. 자, 민법은 역사가 지금 4000년 됐습니다. 행정법은 뭐 300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자, 그러면 어떤 법이 더 범위가 넓을까요? 당연히 민법이 넓죠. 왜요? 사적 자치라는 것 때문에. 공법은 범위가 좀 좁죠. 왜요? 강제가 한쪽에 몽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좁습니다. 법이 복잡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민법 말고 또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공법에 대표 행정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헌법, 그렇죠. 형법, 형소법, 민소법, 다 뭡니까? 공법이고. 자, 우리 2차 시험에 치는 등기법, 공법이죠. 세법,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2차 과목에 치는 부동산 관련 공법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해당되는데, 자, 행정법은 입법법하고 사법법 다 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세법, 운영법 뭐 많이 있겠죠. 국가조직법 등등 다 합쳐가지고 그냥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법은 크게 이론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작용법하고요. 작용이라는 얘기는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고 뭐 이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세 파트인데, 행정구제법의 일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치는 부동산 관련 공법입니다. 국토용관리법 등등등. 요게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민법이 범위가 넓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법의 원래를 어디에요? 행정법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교재 펴보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공법상 사건, 그다음에 의사표시, 무효 취소, 대리, 복대리, 조건기한, 거기도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법과 사법을 왜 구별하느냐? 이유는요, 재판관할 때문에. 자, 재판을 행정법원에서 하느냐, 그냥 민사법원에서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적용법규 때문에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라고 다 공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재산하고 관계된 거, 돈하고 관계된 거래가 있었다면은 이때는 사법 관계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근로기준법하고 이런 법들은 원래가 사법인데,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간섭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적인 성격을 띤 사법이 됐는데, 그래서 중간법이니 뭐 사회법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법. 세법은요? 공법. 등기법, 공법. 2차 과목이 치는 공법도 공법. 민소법은요? 공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인데 민소법은 공법입니다. 소송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은 또 실체법이다라고 나옵니다. 실체법. 자, 실체법이라는 얘기는요, 실체가
예, 열매 실자입니다. 채자가 몸채자. 자,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열매 몸채, 즉 뼈대 알맹이는 뭘 보고 얘기하느냐? 자, 실체법은 권리 변동을 규정한 법이 실체법이고, 예, 그 권리의 실현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실체법 반대는 절차법이 되겠죠. 절차법. 자, 그러면은 민법 실체법이고, 예, 헌법도 실체법, 형법도 실체법. 예, 근데 형소법, 민소법, 등기법은 무슨 법요? 예, 절차법이 됩니다. 절차법. 자,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얘기는 권리 변동을 규정한 법이다. 자, 권리에는 공권도 있고 사권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예, 사권입니다. 사권 중에 재산권하고 가소권.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민법은 성격이 뭡니까? 일반법이고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자, 모든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사법법.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민법이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예, 재판하려고 있는 겁니다. 허가 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재판은 뭡니까? 사법작용이고,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요? 행정작용이고. 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민법이 왜 사법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법의 1조. 가장 중요하죠.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 보셔야 되는데, 자, 민법 공부하시면서 1조 한 번도 안 보시는 분 계십니다. 왜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예. 그런데 한번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목이, 예, 법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연원, 인식 근거, 존재 형식, 연원의 준말. 예, 이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말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는 말인데, 민법에 대해서는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민법 1조 내용을 보면요. 자, 민사에 관하여, 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예,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어디에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습이 아닙니다.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례가 아닙니다. 조리입니다. 이치할 때, 예. 자, 그러면 취지를 밝히고 있죠. 민사사건에 대하여, 그렇죠. 민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하여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민법이죠. 자, 지난 시간에 법의 단계 봤습니다. 민법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민사특별법. 예, 있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또요. 뭐 의정선이 협약이네 해가지고 국제조약도 있습니다. 예. 모든 명령, 조례, 규칙이 다 민사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민사와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민법에 없지요. 예, 민법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조례나 이런 데 나오겠죠. 그러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예,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예, 발생했을 때는 예, 법관은 여기에 의해서 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법률은요 무슨 법요? 전부 성문법이죠. 성문법. 예, 국제법도 들어갑니다. 민사와 관련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재판을 안 할 것이냐 아니죠. 해야 되겠죠. 어디에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은 조문이 없습니다. 예, 불문법이죠. 관습법에도 없다 그러면 조리. 조리 뭡니까? 사물의 이치 또는 뭐 경우. 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경우입니다. 이치, 도리, 뭐 상식, 일반인의 상식, 신의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민법 공부하면서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아무리 봐도 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동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던데 왜 최근에 이렇게 돼 있느냐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끝낸 사건이죠. 뭐 재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끝낸 걸 가지고 민법하고 비교해 갖고 이게 법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 1조에 밝히겠죠. 민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역할이 예 재판규범이죠. 재판규범. 자기들끼리 합의로 끝낸 까지 간섭 안 합니다. 예. 법은 최선입니다. 자 재판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국민들이 압니다. 아니까 행동 방침을 거기에 맞추겠죠. 그래서 행위규범도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합의해서 끝낸 것까지 간섭 안 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민법은 예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재판은 누가 합니까? 예 법관이 하죠. 법원에서. 그다음에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이 되고 예 재판하는 판사에게는 재판규범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헌법 10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 자 법률이 민사사건이면은 민법이나 기타 민사특별법 뭐 명령조례 규칙이 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도 없으면 불문법으로 예 불문법으로 하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성문헌법하고 불문헌법 얘기를 예 간단히 다시 하면 성문헌법은 제정 주체가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불문헌법은 국회에서 하죠. 자 성문헌법은 바꾸려니 또 어떻게 해요? 국민투표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 난이도가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경성헌법, 경성헌법이라고 불문헌법은요. 바꾸려면 쉽죠.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그냥 바꿀 수가 있더라. 자, 개정 난이도가 부드럽다 해가지고 연성헌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만든 이 성문헌법은 헌법 조문 맨 위에 헌법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 즉 컨스티튜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국회에서 만든 불문헌법은 이게 없고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뭐 조직법 아니면 국가조직법 공무원 아니 국민투표법 등등등등 헌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요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불문헌법이고 문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문법은 문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성문법이고 예. 대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자, 민법에 대해서요. 한번 간단히 더 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예, 법조문 1조에서 118조까지 명칭이 민법이라고 법전 명칭이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민법 전만을 얘기하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포함해 가지고 명칭은 민법이 아니지만 예, 민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법들이죠. 뭐 유실물법, 가등기 담보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부동산 뭐 실명법 등등등 많죠. 예. 다 합쳐서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또 뭐가 나옵니까? 예,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제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권리 변동을 규정한 법. 예. 그러면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알려면 먼저 권리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 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권리. 자, 우리가 평소에 권리란 말 아주 자주 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따지느냐 등등등. 그런데 권리가 뭔지 모르면
답을 못 하죠. 아, 그런 게 있다. 이 정도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민법 공부 이제 하시니까 권리가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는요. 이익이 되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이 되는. 이익 안 되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자, 권리의 정의. 자기의 이익을 예,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자, 현재 통설인 권리 법력설에 따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이익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권이 있고요. 뭐 가족권에는 친권, 뭐 부양권 뭐 등등이 있겠죠. 부양청구권 등등. 예, 가족권.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면서 예, 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인격권입니다. 갓난 아기 때 바로 취득합니다. 뭐 아기도 인격이 있느냐? 예. 권리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엉덩이 한 대 맞고. 왜 맞습니까? 예, 원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들어간 개심죄로 한 대 맞고 나니까 아프죠. 그래서 기저귀를 채웁니다. 예. 그게 뭡니까? 재산권입니다. 자, 재산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에 한해서 사원권이 있는데, 자, 요렇게 나누는, 권리를 나누는 걸 가지고 내용상 분류를 합니다. 자, 내용. 용자 잘 보세요. 자, 미용실 할 때 용자입니다. 용모 단정할 때 얼굴 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권리를 그러면은,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게, 예, 지배권. 그러니까 타인의 협력 없이 바로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겠죠. 예, 물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자,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예. 채권은 청구권을 통해서 실현하겠죠. 그 다음에 형성권. 자,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일방적인 권리 형성,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형성. 자, 이게 뭐 형성에는 발생되는 게 있고요.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도 있는데, 자, 발생하는 것이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발생하는 것이 예약 완결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냥 청구하면은 계약이 바로 성립합니다. 승낙 필요 없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건요. 지료, 증감 청구권. 소멸되는 거는요. 예, 해지, 취소 등. 예, 나중에 가면 또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니까 뭐를요? 자,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가 없다. 요걸 시험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항변권.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자, 청구권 행사에, 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변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론. 자, 돈 달라 하니까 돈 못 주겠다가 아니고, 채권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게 아니고, 자, 너는 물건을 달라. 이거 얘기죠. 물건 주면 돈 주겠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요거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 3문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나누는 걸 가지고 예, 작용상 분류를 합니다. 작용. 시작할 때 그 작자입니다. 지를 작자.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한자가 다릅니다. 이거 모습용, 얼굴용, 이거를 쓸 용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자, 작용하다. 말 되죠? 지배하다, 청구하다, 형성하다, 항변하다. 뭐 또 있습니다. 기대하다, 기대권. 조건부 권리, 뭐 할부매매 등은 기대권이라 그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위에 4가지고 요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그러면 작용하다, 지배하다, 청구하다, 형성하다, 항변하다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 요 권리는 요거, 예, 내용상 분리에 속하는 권리는 작용상 분리에 속하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권, 예, 지배권을 통해서. 채권은요, 청구권을 통해서. 물권은요, 또 지배권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태어나고 기저귀를 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취득하는 게 인격권, 즉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저귀 한 개 찼습니다. 재산권 취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권 중에 기저귀는 점유권에 해당될까 소유권에 해당될까 이거 얘기죠. 예. 소유권입니다. 점유권은 아닙니다. 점유권은, 예, 점유 설정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누가 점유 침탈했을 때 방해 배제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갓난 아기는 그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냥 차고 있을 뿐입니다. 보호자가 점유권 가진다고 보고. 그럼 소유권을 갓난 아기가 어떻게 가지느냐? 예.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예, 소유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점유권은 못 가져도. 자,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자, 드리고. 자, 그러면 지배권에, 예, 가족권도 있지만 물권 있고 또 물권 비슷한 거 있습니다. 준물권, 어업권하고 광업권이죠. 이 소유권은 아닌데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어업권, 어장에, 예, 독점적으로 내가 고기 뭐 키우고 잡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자, 옛날 말로 무체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자, 그다음에 청구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채권인데, 그러면 채권하고 청구권은 이꼴이냐? 아닙니다. 채권은 내용상 분리에 속하는 권리고 청구권은 작용상 분리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채권이 있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권으로부터도 나옵니다. 뭔데요? 물권적 청구권. 예. 그다음에 가족법상으로도 나옵니다. 어떤 거요? 부양 청구권, 동거 청구권 있고, 그다음에 준물권으로부터도 나옵니다. 누가 내 어장에 침해를 했다 그러면 침해 배제 청구권 있겠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준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 뭐 이런 경우, 예, 배제 청구권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지배권은 타인의 협력 없이 바로 지배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물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물권만. 그다음에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채권과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청구권은요, 청구를 했는데 상대가 거기 이행을 해줘야지 만족됩니다. 그렇죠?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형성권은요, 일방적인 의사표시 권리관계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즉, 한 대 때린 겁니다. 야, 내 때리려고 하는데 니 좀 때도. 허락 받고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때린 거예요. 자, 고스톱에서 말하는 고나 스톱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새로운 걸 창설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권리를 없애거나 뭐 변경시키거나 이런 권리들인데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로, 예,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자, 항변권은 어디에요?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예,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권리가 뭡니까? 자,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아, 길어서 못 내겠다 싶으면 그냥 법이라 그러면 됩니다. 법. 권리가 뭔지는 법. 아, 법이 뭔데 그러면 권리. 권리 떠난 법도 없고 법 떠난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가 뭔데? 글자에 나오잖아요. 이익이 되는 힘이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럼 권리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권한. 그렇죠. 권능. 권원. 자, 임차권자가 점유하는 권은, 예, 소유권도 없으면서 그게 권한이지. 임차권이 권한이 되고. 권능은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죠. 요런 것들이 권능이 되고, 권한은, 예, 권리는 권리인데 거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합니다 하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권리를 보겠습니다. 자, 지배권은 물건, 대표적인 물건인데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특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대세권, 대세권이라고 얘기하고, 또 절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권. 절대가 뭡니까?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특별히 없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로부터도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절대권이고, 자, 청구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권. 상대권이라는 얘기는 아무한테나 주장한 게 아니고 상대한테만 주장하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대인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신전속권이 있고 비전속권이 있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얘기는 한 몸에, 그렇죠, 한 몸에 전속이 뭡니까? 자, 뭐 가수 누구 가발에 전속 이래 나오죠. 전속. 딴 데 가지마 이거 얘기입니다. 전속돼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가족권, 인격권, 자, 요런 것들은 전속권입니다. 그런데 안 달라붙어 있다. 비전속권. 어떤 거요? 재산권이죠. 재산은 내 몸에 안 붙어 있습니다. 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을 구별한 이유는요, 양도와 대리가 가능하다. 일신 전속권은 양도와 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권리 개념을 이렇게 간단히 봤습니다. 봤고, 다음 시간에 이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3강부터가 공인중개사 교재를 폈을 때, 제가 다음 시간에 3강 합니다. 거기 권리 변동부터가 공인중개사 교재 제일 앞에 나온 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